소주 잔에 작은 한 방울만 더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관이 뚫린 것처럼 좋아지며 한때 멀어진 줄 알았던 남성의 자신감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생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너무 믿기 어렵다며 웃으실 수도 있고 심지어 과장된 말 아닌가 하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술은 마실수록 건강에 해롭고 특히 50세 이후에는 간이 더 약해지고 혈압이 쉽게 오르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잠도 더 불안정해진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주 한 잔이 어떻게 기력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아주 분명한 태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적을 약속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 술을 마시라고 부추기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한 방울만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70세인 사람을 즉시 젊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앞으로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듣기에는 매력적이지만 사람들을 쉽게 오해하게 만들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소주를 마시는 습관이 아직 있거나 가끔 긴장을 풀기 위해 한두 모금 정도는 드신다면 몸이 덜 무너지고 혈관이 덜 손상되며 전반적인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시는 방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데 그 안에는 남성의 자신감과 부부 생활의 질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입니다. 저는 비뇨기과와 남성 건강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50세 이후의 한국 남성분들이 두 가지 큰 걱정을 안고 오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첫 번째 걱정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문제처럼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거나 혹은 단순히 몸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며 손발이 차고 잠을 잘 못 잔다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걱정은 남성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문제, 즉 예전 같지 않은 발기력, 줄어든 성욕, 혹은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별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혈관 건강은 발기력의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혈관이 더 유연하고 혈류가 더 좋을수록 생리적 반응도 더 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혈관이 더 딱딱해지고 막힐수록 머릿속으로는 원해도 몸은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호기심과 의심이 함께 드는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은 신비의 약, 한 번이면 낫는다, 마시면 바로 강해진다 같은 광고를 너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스위치를 누르듯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강과 같습니다. 흐름에 진흙과 모래가 쌓이면 그걸 퍼내고 깨끗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야 물이 다시 부드럽게 흐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음주 습관까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발효 한 방울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큰 그림 속의 작은 요소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작은 요소가 여러분의 음주 습관을 바꾸게 만들고 그 결과 술잔을 들 때마다 몸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이시니 저는 소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소주는 문화이고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이며 하루 일을 마치고 스트레스를 푼다는 느낌이고 친구나 동료와 함께 앉는 순간이며 혹은 저녁에 가족과 밥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한두 모금 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끊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그 습관을 유지해온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시기와 완전히 끊기 사이에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더 적게 마시고, 더 제대로 마시고, 더 의식적으로 마셔서 해로움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저는 제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그분을 방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71세였고 생활이 매우 규칙적이었으며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작은 소주 잔 두 잔만 마셨는데
그날 하루를 잘 보낸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아주 슬픈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마실 때는 그 순간 시원하고 좋은데 다음날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심장이 빨리 뛰고 괜히 예민해지고 부부관계는 오래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분은 그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세가 되면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혈압이 안정적이지 않게 오르내렸고 혈중 지방 수치가 조금 높았으며 혈관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선생님께 지금 당장 소주를 끊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가서는 예전처럼 마셨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도를 지키며 마시고 싶으시다면 몸이 과도하게 자극받지 않도록 마시는 방식을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양을 줄이고 천천히 마시고 식사를 한 뒤에 마시고 익숙한 발효식품들 중 일부를 아주 소량으로 몸에 맞는 방식으로 시도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맛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료약이 아니며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작은 습관일 뿐이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몸의 반응을 꼭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2달 뒤, 방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한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 부분이 바로 좋아졌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몸이 더 가벼워졌고 잠도 덜 뒤척이며 무엇보다 제가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고 식사도 더 진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하니까 아내도 덜 긴장하고 집 분위기도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셨죠? 때로는 가치 있는 변화가 어떤 한 가지 생리지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남성이 자기 몸을 돌볼 동기를 다시 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혈관, 수면, 체중,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성기능도 시간에 따라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핵심을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발기력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순환, 신경, 호르몬, 심리,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순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극이 있을 때 몸은 발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강한 혈류를 음경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졌거나 노화로 혈관벽에 탄력이 떨어졌거나 고지혈증, 고혈당, 흡연, 운동 부족으로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나빠지면 예전처럼 혈액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반응이 약해지고 유지 시간이 짧아지거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를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관 건강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스스로의 경험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주를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며 말도 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을 마셔도 다음날 아침에 맥이 풀리고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을 설쳤으며 입이 마르고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단순히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일 뿐입니다. 더 깊은 부분은 신경계와 혈관이 예전만큼 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흥분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탈수를 일으키고 심박에 영향을 주고 수면을 흐트러뜨리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을 손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소주를 드신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취했나? 만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 내 수면이 깨지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발효 한 방울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비밀도 아니고 낯선 화학물질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원래 익숙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발효식품들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마늘, 발효마늘,
흑식초, 홍초 혹은 발효 양파 추출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대사와 혈액순환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일부 성분을 가진 식품입니다. 흑마늘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발효 과정이 성분을 더 흡수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꾸고 항산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꾸준히 먹었을 때 몸이 따뜻해지고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흑식초와 홍초는 식품으로서 품질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유기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들은 식사에서 소화와 대사를 돕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파는 자연적인 항산화 성분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한국 음식에서는 원래 매우 흔한 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와 올바르게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이 식초를 과하게 쓰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몸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말할 때는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많이 넣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시도해보고 싶다면 소주의 맛이 거의 변하지 않고 위도 자극받지 않도록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심한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고혈압 약을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있거나 간 질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소문만 듣고 스스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건강은 신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올바르게 마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가깝고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를 드신다면 몸 상태가 괜찮은 날을 고르고 심한 불면이 있는 날에는 마시지 말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날에도 마시지 말며 무엇보다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먼저 식사를 하시고 가능하면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약간의 좋은 지방이 있는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소주를 따를 때도 적당한 양만 따르고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 억지로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맞는 발효식품을 아주 소량만 넣어보고 가볍게 저어 드셔도 됩니다. 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몸이 맞는다면 그 뒤에 머리가 덜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신 뒤에 속이 화끈거리고 불편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잠이 더 나빠진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신호이니 중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은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술을 많이 마실수록 성기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마시면 더 강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억제가 풀리고 마음이 더 편해지는 심리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수준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복부지방이 늘고 염증이 증가하고 혈관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더 건강해지고 성기능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라면 핵심은 여전히 술의 양을 줄이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발효 한 방울은 여러분이 더 의식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더 많이 마시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는 이것을 참고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 처방이 아닙니다. 소주를 아주 소량 따랐을 때 여러분은 식품으로서의 흑식초나 홍초를 아주 조금만 넣어보거나 여러분이 평소 먹어도 알레르기가 없고 익숙한 발효 추출물 형태의 식품을 아주 조금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진하게 섞을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이라면 특히 식초를 조심하셔야 하며 술잔에 넣는 것보다 식사에 발효식품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우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흑마늘을 조금 드시거나 식초를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소주에 넣어야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안전한 방식으로 섭취하고 동시에 술의 해로움을 줄이기 위해 적게 마시고 식사 후에 마시고 천천히 마시며
자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70이 넘었는데 아직 희망이 있나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지는 분도 있고, 조금만 좋아지는 분도 있고, 거의 변화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혈관, 신경, 호르몬, 그리고 기저질환의 바탕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절대적인 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혈관이 너무 심하게 굳지 않았고 혈당, 혈압, 혈중 지지를 잘 관리하며 흡연을 줄이고 술을 줄이고 꾸준히 걷고 수면이 좋아진다면 성 기능은 시간에 따라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면 내일 바로 강해진다를 기대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 그것은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고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분을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70세였고 서울에 살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 그분이 말한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은 간단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작은 소주잔, 두세 잔을 홀짝이며 뉴스를 보고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숨을 쉬며 의사 선생님, 부부 관계는 아마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았고 그분은 성기능 때문에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수가 줄었고 아내도 웃는 일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술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들을 묶어서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주 양을 줄이고 천천히 마시며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고 매일 30분 걷고 골반 저근을 훈련하고 혈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을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발효식품을 아주 소량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시도했는데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며 몸을 챙기기 위한 장치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잠이 더 났고 몸이 가볍고 이유 없이 화내는 일이 줄었고 아내와 대화가 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셨죠? 어떤 중요한 변화들은 침실의 문제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면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성욕과 반응도 더 좋아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은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그 자신감은 말투를 바꾸고 눈빛을 바꾸고 걸음걸이도 바꿉니다. 부부 사이의 따뜻함이 작은 것들에서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답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듣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이야기하듯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시기 어렵지 않나요? 입니다. 아주 소량만 사용한다면 소주의 맛은 대체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낯선 향이나 맛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식초가 잘 맞고 어떤 분은 저녁에 흑마늘을 조금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목표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느끼나요? 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작은 요소 하나만 바꾸고도 계속 술을 많이 마시고 계속 늦게 자고 계속 운동을 안 한다면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활을 바꾸면 몇 주 안에 잠이 더 좋아지고 덜 피곤하며 몸이 더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기능의 변화는 보통 더 시간이 필요하고 개인차가 크며 1, 3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만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꾸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매일 해도 되나요? 입니다. 술에 대해서는 저는 매일 마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효식품을 사용하고 싶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용량이나 많을수록 좋다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위장이 약한 분은 식초를 많이 쓰면 자극이 될 수 있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일부 보충식품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이제 저는 발효 한 방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영양과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소주 잔에만 집착하고 식사와 몸 관리를 놓친다면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혈관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으로 길러지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잠을 자는 방식으로 깨끗해집니다. 영양면에서 특히 한국인인 여러분께 잘 맞고 음식으로도 익숙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굴, 연어, 미역 같은 해조류, 푸른 채소, 마늘, 양파, 견과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굴은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 과정과 생식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다만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굴은 약이 아니고 굴을 먹을 때는 위생과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어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특히 식사에서 꾸준히 섭취할 때 자연적인 항산화 성분들 덕분에 혈관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과 좋은 지방이 있어 혈관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같은 푸른 채소에는 혈류를 돕는 자연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식사를 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혈당과 혈중 지방도 더 안정되며 혈관이 안정되면 성기능도 더 좋은 바탕을 갖게 됩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귀찮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나이 들었는데 운동을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반드시 달리기나 엮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효과적인 것은 무리하지 않는 빠른 걸음의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또는 최소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여러분은 심장과 혈액순환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걷는 동안 혈액은 더 고르게 펌프되고 혈관은 안전한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시간을 쪼개도 됩니다. 10분 걷고 쉬고 다시 10분 걷는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걷기 외에도 많은 남성들이 말하기를 꺼리지만 매우 유익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 접은 운동, 흔히 남성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근육은 관계에서의 조절력과 지속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 조용히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흐름을 중간에 멈춰보면 그때 쓰는 근육이 바로 그 근육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 그 근육을 가볍게 조이고 몇 초 유지했다가 풀어주는 식으로 꾸준히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절력과 골반 주변의 감각에서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아플 정도로 세게 조이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많은 남성분들이 50세 이후 맥주배가 생깁니다. 복부 지방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대사와도 연결됩니다. 복부 지방이 늘면 테스토스테론이 줄고 염증이 증가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플랭크나 가벼운 복부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설탕을 줄이고 튀긴 음식을 줄이면 몸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있는 것이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잘 먹고 잘 걸어도 매일 늦게 자거나 머릿속이 긴장으로 가득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켜진 상태가 되어 혈관이 잘 이완되지 않고 심장이 쉽게 빨리 뛰며 성욕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술은 가끔 빨리 잠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밤중에 깨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건강해지고 싶다면 수면 시간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신경계가 진정될 수 있습니다. 신경계가 진정되면 혈관은 더 부드러워지고 몸은 더 잘 회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저는 아주 진심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남성의 성 건강은 단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히 혈관과 생활습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발기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도 마시고 또한 서둘러 신비의 약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을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건강을 다시 챙기라는 메시지로 보십시오. 혈압, 혈당, 혈중 지방을 점검하고 허리둘레, 수면, 운동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의사를 찾아 안전하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데 생식기 혈관은 작고 민감해서 심장 문제가 뚜렷해지기 전에 먼저 경고를 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조기에 질병을 예방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 잔에 발효 한 방울이라는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고 싶다면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극단적으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마신다면 더 적게, 더 현명하게 마십시오. 식사와 운동으로 혈관 건강을 우선하십시오. 발효식품을 포함한 건강한 식품들을 적당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방법도 확실한 약속처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50세 이후 건강하게 살기 위해 애쓰면서도 예전 같지 않다는 압박을 조용히 견디고 있는 한국 남성분들께 드리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50, 60, 70은 더 깊게 살고 더 차분해지고 자신을 더 잘 돌보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더 꾸준히 걷고 덜 짜게 먹고 덜 달게 먹고 더 일찍 자고 술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더하고 골반 저근을 훈련하는 것들이 몇 달 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면 성 기능도 좋아질 기회를 얻을 뿐 아니라 삶과 가족과 미소와 자존감도 함께 돌아옵니다. 원하신다면 오늘 밤 바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그리고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잠들기입니다. 소주를 드신다면 안전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적게 마시고, 식사 후에 마시고, 천천히 마시고, 속상함을 해결하려고 마시지 말고 어떤 방법도 더 많이 마시기 위한 이유로 만들지 마십시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보충식품이나 술과 관련된 어떤 변화든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신 뒤 한 방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남성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남성은 무언가를 늘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돌보고 즐겁게 살고 가볍게 살고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한 문장을 남겨보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몸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답해줄 것입니다.